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 이 단원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단원. 연습이,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면 로그랑 똑같습니다. 네가 사용 자체가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질 단원이야. 근데 아무래도 이 삼각함수라는 파트 자체가 우리가 수학을 좀 편히 하려고 만든 파트다 보니까 이게 사용 자체가 익숙해지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한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하시오. 그렇죠? 계속 서버릇 하시오. 서버릇 하세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각이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할게. 각. 각. 됐죠? 앵글. 자, 우리가 각이라는 건 여태까지는 이렇게 생긴 걸 각이라고 했어요. 반직선 하나가 있을 때 여기 생긴 이 녀석을 각이라고 하겠다 라고 우리가 언제 배웠니? 초딩 때 배웠니? 그렇죠? 이렇게 배웠는데, 자, 배웠는데 이제부터 이제 뭔가 좀 더 수학다워지는 거야. 첫 번째,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하겠대. 오케이? 시초선. 각이라는 녀석도 특정 각만,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각을 출발시키는 지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각을 출발시키는 라인을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 각이라는 게 발생을 하려면 우리가 회전이라는 행위를 하셔야 된대. 되겠죠? 회전 운동을 시킬 건데, 그러면 회전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원이라는 도형이 있다면 그 원을 이렇게 가는 방향이 있고 이렇게 가는 방향이 있을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의 각이라는 녀석도 이제는 방향이 존재합니다. 됩니까? 방향이 존재하고 그 방향이라는 녀석을 각의 부호로 나타내겠대. 그래서 부호. 그래서 너 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걸 양의 방향이라고 하면서 여기가 플러스 된 거야.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야. 오케이? 괜찮겠죠? 어떤 각을 표현할 때 시초선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간 각이 양수, 시계 방향으로 흘러온 각이 음수라고. 그래서요. 자, 그러면서 그때 이 돌아간 이 직선이 있잖아. 얘가 이만큼 돌아갔으니까 이런 각이 생긴 거잖아. 그렇죠? 그랬을 때 너를 우리가 동경이라고 부르겠대. 위치를 나타내는 움직이는 짝대기 해가지고 동경이요. 되겠어요? 그래서 시초선으로부터 이 동경이가 어느 만큼 돌아간 일을 갖고 우리가 각을 표현을 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갑니다. 이겁니다. 정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녀석의 크기가 우리가 실제로 재보니까 알파래. 그래서 알파라고 표기가 되어 있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얘가 뭐 한 45도 뭐 이렇다고 쳐. 그래서 근데 이 모습이 나오는 장면은 단순히 여기서 45도만큼만 딱 흘러간 다음 너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회전이라는 행위를 한다면서, 그러면 회전 운동이라는 건 언젠가는 돌고 돌다 보면 지금과 같은 모습이 또 나올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뭔가 반복되거나 순환이 되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겠다고. 되겠냐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야, 지금 네 동경이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그래서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그 세타는 단순히 네 눈에 보이는 알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또 여기에 섰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동경이 흘러간 양을 우리가 각이라고 하기 때문에 너 더하기 360도도 너일 거야. 납득이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랄까 이런 거죠. 얘가 45도라면 이게 405도일 수도 있어 라는 주장이라고. 뭔 말인지 납득이네? 또는 그게 2배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서부터 한 바퀴, 두 바퀴를 돌고 나서 45도를 갔을 수도 있다고. 그지? 세 바퀴를 돌고 나서 갔을 수도 있고, 반대로 여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돈 다음에 다시 반시계로 45도를 갔을 수도 있음. 그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 n. 이 n은 정수입니다. 우리는 각을 앞으로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할게요. 그냥 이런 겁니다. 우리 각은 시초선으로부터 너 동경이가 흘러간 양을 각이라고 할 것인데, 됐죠? 흘러간 양을 그랬을 때 너 동경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면 그 각이 플러스가 될 거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면 그 각이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각이 딱 이 모습, 동경의 위치가 딱 이 모습을 측정을 했을 때는 그 각의 크기가 네 눈에 보이는 알파일 수도 있으나 그것이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딱 왔을 수도 있고 두 바퀴를 돌고 나서 여기 왔을 수도 있고 35바퀴를 오고 나서도 여기 왔을 수도 있다는 거야. 또는 반대로 여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어. 그럼 이게 뭐야? 마이너스 360도잖아. 거기다가 이만큼 뭐야? 플러스 45도. 이게 그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n자리에 음의 정수가 들어간다면 시계 방향으로 돌고 나서 다시 째깍 하면서 너를 나타냈을 수도 있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각은 이와 같은 모습일 때 이와 같이 표시할 것이며, 됩니까? 표시할 것이며, 이 녀석을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하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격 있게 각이라는 걸 사용하려면 그 각이라는 녀석들도 일반각으로 항상 표시하는 습관이 필요함. 일반각으로 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어떻게 되셨죠? 그죠? 괜찮겠죠? 괜찮길 바래요. 좋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각이라는 걸 이렇게 사용하고 싶대. 잘 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각은 이런 아이야. 6, 10, 분, 법. 그러지 않냐? 도라는 녀석은 60분법이라고 해서 한 바퀴를 몇 도로 나눠놨니? 360도로 나눠놨잖아. 그잖아. 한 바퀴를 360도가 되게끔 나눠 놓았다고. 그러면서 그 한 바퀴를 다시 한번 60으로 나누고 60으로 나눠놨다고. 이래. 그러니까 시계 있죠? 시계가 60분법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되겠냐고. 그래서 각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세밀하게 했는데 잘 봐. 그냥 이런 거야. 우리가 30도가 있어. 얘가 30도래. 그래서 그러면 이걸 조금만 더 이렇게 탁 밀면 이거 어떻게 돼? 31도가 되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이 60분법이라는 표기에서는 물론 이제 도, 분, 초, 그러니까 분초라는 단위가 있기는 한데 이거를 아무리 잘게 썰어도 60분법으로는 그 잘게 썰어진 각을 표현하는 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단위라는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도, 분, 초를 사용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30도, 그 다음 뭐 57분, 26초 이면서 그 아래 단위를 60분법은 나타낼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더 세밀한 각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60분법은 그 단위 자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세밀한 각을 표현하는 게 불가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이 각이라는 녀석은 있잖아. 각은요. 언제나 회전을 할 때마다 생기는 녀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속적이지 않니? 그지? 각이라는 게 30도, 60도, 뭐 70도 이렇게 딱딱딱딱 끊겨가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 각이 있으면 바로 옆에 또 다른 각이 있고 또 다른 각이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녀석이라고.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을 좀 더 다양하게 표기할 방법이 없을까라는 걸 고민을 한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수학을 배우면서 연속성을 띠고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혹시 그게 기억이 날까? 연속성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는 대상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고. 수직선이요. 실수로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각이 30도 이렇게 예쁜 게 아니라 루트 3 이런 것도 각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연속적인 숫자로 표기를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이 각이라는 녀석도 굉장히 연속적으로 구성된 녀석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던 이 60분법, 그러니까 30도, 31도 하는 이 표기로는 모든 연속적인 값을 표기할 수 없으니 우리 수학에서 연속적인 값을 표기할 수 있는 유일한 숫자가 실수라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는 각을 실수로 표현하게끔 노력을 해보겠다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정의합니다. 정의. 자, 어떤 정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해. 각이라는 녀석은 됩니까? 각은 각 앵글은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라고 정의를 하겠대. 아하. 각의 크기는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라고 정의를 할게요. 외우세요. 됐죠? 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과서가 없어. 그러니까 수순이 조금 달라. 지금 내가 주장하는 수순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익히셔야 돼. 자, 다시 이거부터 외우자고. 다른 걸 먼저 외울 게 아니라 각이란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요. 됐죠? 호라는 건 그거 있잖아. 부채꼴이 있을 때 요거 그죠? 이 길이를 호라고 하죠. 그때 얘의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를 각이라고 정의하겠다고. 되냐고? 그래서 그걸 수식으로 쓰면 세타는 그래서 세타는 반지름의 길이 R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요. 됩니까? 가능하시죠? 세타는 R분의 L 이가 이 각 세타의 정의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스타트 합시다.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가 각이라고. 되냐고?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조금 더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라디안이라는 걸 정의를 할 건데, 그러니까 호도법이라고 해. 그래서 이 60분법이라는 걸 이렇게 변형할 거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띄엄띄엄 존재하는 녀석을 연속적인 녀석으로 표기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호도법으로 표기하면 모든 각을 실수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 호의 길이에 대한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가 각이잖아. 그래서 봐라.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부채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채꼴이가 이렇게 생겼대. 호의 길이가 1이래. 된 거? 그러면 당연히 정의에 의해서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가 각이래매. 그쵸? 그러면 이 각의 크기는 얼마요? 1. 오케이?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야. 이게 호도법의 정의입니다. 됩니까? 그러면서 정확하게는 단위가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쓸 건데 됐죠? 라디어스 이게 맞을 거야 아마도. 됐죠? 반지름이 영어로는 레디어스, 그지? 그 라디안이에요. 됐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각을 표현하겠다. 그런 얘기. 괜찮겠어? 정의야. 이유 없어. 그냥 이렇게 하니까 수학이 쉬워지더라고. 그래서 정의하고 외우겠습니다. 자, 다시.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가 각입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호의 길이가 1이면 생기는 각의 크기가 1라디안이라고. 되겠냐고? 1라디안. 그런데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일반적으로 생략합니다. 오케이? 그냥 생략하시면 돼. 그래서 1이고 1일 때 생긴 각의 크기는 1인 거야. 되겠는 거야? 간단하죠? 자, 그러면 보라. 너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이야. 오케이, 1이야. 근데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의 호의 길이가 2네? 이 각의 크기는 얼마인 거야? 2. 그렇죠? 됩니까?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가 각인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또 반지름의 길이가 2인데 이렇게 해봤더니 호의 길이를 재보니까 이게 3이네? 각의 크기는 얼마인 거야? 2분의 3 되겠죠? 괜찮죠?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됩니까? 이런 걸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하겠대. 된 거야? 호도법.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 새로운 건 만들었다 이런 거라고.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하던 내용과 정리된 정리들이 있잖아. 그걸 호도법으로 전환시켜 볼게요. 그러니까 도를 갖고 했던 모든 장난들을 여기서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도로 표기되어 있는 애들을 전부 다 호도법으로 바꾸는 방법. 자, 부채꼴에서 너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해. 맞냐? 중1 때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됩니까? 그러면 잘 봐라.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너가 한 바퀴는 180도잖아. 360도죠. 360도일 때 돼서 360도일 때 원의 둘레는 2파이어리어 돼요. 그죠? 360도일 때 원의 둘레는 2파이어리고 지금 보니까 1일 때 그래서 각의 크기가 호도법으로 1라디안일 때 그때 너 호의 길이는 1이잖아. 이게 용납이 될까? 그죠? 그래서 이 비례식을 정리를 해주시면 2파이에 잠깐만요. 미안해요. 이렇게 가야 돼요. 다시. 지금 여기가 반지름이 1일 때 얘기인 거고 자 봐봐. 반지름의 길이가 얼이면 여기도 얼일 때 네가 1인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다시 각의 크기가 1일 때는 너의 호의 길이는 얼이 돼야 함. 되시죠? 그잖아요. 그지? 지금 모양의 비례식이 그렇잖아. 360도이면 너의 둘레는 2파이 얼인 거고 각의 크기가 1라디안이면 호의 길이는 얼이라고. 되겠냐고? 그 얘기를 한 거야. 비례식. 자, 그랬을 때 곱하시면 2파이 얼의 값은 360도 곱하기 얼이잖아. 된 거? 그래서 양변을 2r 갖고 나누십시오. 그러면 파이는 180도야 라는 엄청난 내용의 관계식이 등장함. 무조건 암기. 180도는 파이입니다. 그래서요 180도는 파이인 거예요. 앞으로 그냥 약속하는 거예요. 180도가 파이 라디안 되니 180도가 파이 라디안. 그럼 360도는 2파이 라디안. 그래서 360도는 2파이 라디안. 그러면 봐라. 요거 얘기하는 거야. 일단은 자 아까 다시 각이라는 건 시초선으로부터 동경이가 흘러간 양을 표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네가 한두 바퀴 돌 때마다 똑같은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일반각으로 표현할 거고 그 세타는 눈에 보이는 각 플러스 360도 곱하기 n이었다고. 그때 이 n의 값은 네가 회전한 양이 되죠. 그때 360도 한 바퀴는 방금 얘기했잖아. 2파이라고. 그래서 그냥 1대1이라고 그냥 외우는 겁니다. 360도는 2파이예요. 180도는 파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변환이 된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각 표기를 앞으로 나는 이제 도 안 쓰려고 60분법 안 씁니다. 호도법으로 세타는 알파 더하기 2n 파이가 되더라. 이렇게 된 거야. 그잖아. 360도가 2파이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만 2파이로 대체했고요. 자, 이때 주의할 점. 이 알파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라디안 표기가 돼야 해. 그러니까 호도법으로 표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호도법이니까. 감당이 되죠? 괜찮겠죠? 아까 처음 할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게 시작됐을 뿐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 약속이에요. 약속. 되죠? 이렇게 하겠다고. 자, 그러면 봐봐. 변환이라는 걸 해볼게. 네가 여러분이 도라고 적혀있는 각을 라디안 각으로 바꾸고 싶다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 이 관계에 의하면 여기서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잖아. 된 거? 양변을 180으로 나눈 거야. 그러면은 1도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냥 네가 예를 들어
37도 이런 각도가 있다면 그 녀석은 1도가 180분의 파이니까 37에다가 그냥 180분의 파이를 곱하시면 돼. 그래서 180분의 37파이가 된다고. 되겠어요? 변하는 방법 뭐 크게 어렵지 않다, 그죠? 그럼 반대로 라디안으로 표기되어 있는 걸 도로 다시 고쳐달래. 그럼 뭐 하면 돼? 얘를 뒤집으면, 그러니까 나눠서 정리하시면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적혀 있다고. 3분의 파이란 게 있다면, 그지? 3분의 파이라는 녀석은 여기다가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돼서 60도가 된다고. 되겠냐고? 자, 라디안을 널어 고칠 때는 여기다가 파이분의 180도를 곱하시면 되는 거고, 도라고 표시되어 있는 걸 라디안으로 고칠 때는 여기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하시면 된다고.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각들은 우리가 좀 외웁니다. 자, 외워봅시다. 다음 시간까지 익숙해지게끔 천자문 외듯이 외워오세요. 됐어요? 자, 첫 번째. 2파이가 360도래매. 반대로 적을까? 360도가 2파이래매. 그렇죠? 360도 2파이. 반띵을 했더니 와우! 180도가 파이라고. 그렇지? 이렇게 된다고. 자, 또 반띵을 해볼게. 90도는 앞으로 2분의 파이라고 부를 거야. 되겠어? 내가 2분의 파이 그러면 90도인 줄 알라고. 됐죠? 변환하지 말고 그냥 요대로 사용되게끔 외우시라는 겁니다. 또 반띵을 했더니 45도가 4분의 파이죠? 그렇죠? 4분의 파이 그러면 45도인 줄 아셔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얘를 3분의 1띵을 해볼게. 그러면 네가 30도가 되잖아요. 30도는 6분의 파이요. 괜찮소? 요걸 다시 한번 2배 하시면 60도잖아요. 그 아까 나왔는데 3분의 파이래. 된 거야. 내가 그냥 외우고 있는 아무 생각 없이 나오셔야 되는 각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또 다른 이제 특수각들, 여기가 우리가 사용하는 많이 유명한 걔네들이잖아. 그죠? 그 다음 또 다른 녀석들 이런 거 270도라는 게, 자, 왜 필요하냐면 이런 거다. 야, 우리가 앞으로 각이라는 걸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사용을 할 건데, 여기를 시작으로 했을 때 이만큼 돌아간 게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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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도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많이 등장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 270도는 얘를 3배한 것과 같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2분의 3파이야. 되겠어? 그지? 괜찮겠어? 자, 다음. 역시 너를 2배한 거 우리 많이 씁니다. 120도 같은 녀석은 뭐합니까 이거?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되죠? 괜찮겠죠? 이런 것들을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거라고. 그래서 최소한 얘네들 정도는 거의 외워 놓으셨으면 좋겠다고. 라디안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180도가 파이 라디안인 거야. 그래서 1도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 그러면서 이 녀석 이전의 각의 정의는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요.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되게 유명한 녀석이 하나 나오는 거야. 이 정의에 의해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 곱하기 세타야.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입니다. L은 R 세타요. L은 R 세타, L은 R 세타, L은 R 세타. 자, 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 그냥 이런 상황을 원하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부채꼴이 있는데 그 부채꼴에다 여기가 뭐 45도랍니다.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뭐 3이래요. 됐어요? 그러면 이때 생기는 여기 호의 길이 L은 원래 우리가 구하던 방식은 뭐였냐면, 너 L은 어떻게 구했니 이거? 원의 둘레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2파이 R 하시면
6의 파이에다가 곱하기 360도 분의 45도 뭐 이런 식의 관계식을 썼었다고. 그죠? 근데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일단 첫 번째 이 각의 정의 자체가 라디안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타는 무조건 호도법 라디안으로 표현을 하여야 함. 되어 라디안 각으로 표현을 하고, 그러면 45도 얼마래니? 4분의 파이. 틈틈이 외울 생각 하시라고. 45도 4분의 파이. 그래서 그냥 뭐요? 그 L은 R 세타, 그러니까 4분의 3파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괜찮죠? 그죠? 세타는 R분의 L 또는 L은 R 세타요. 1도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 아하. 그러면서 말이지, 하나 더. 역시 아까 부채꼴에서 얘기를 할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뿐만 아니라 넓이 또한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며. 그렇죠? 그래서 넓이를 갖고도 비례식을 만들어 주시면 360도가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적을까? 2파이가 들어갔을 때는, 그래서 이제 360도는 2파이니까 2파이가 들어갔을 때는 원의 넓이 파이 얼 제곱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때 부채꼴의 넓이,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너의 부채꼴의 넓이는, 오케이? S 비례식 풀어주시면 요거 치우고요. 곱하니까 얼 제곱의 세타가 2S래잖아. 그렇죠?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의 얼 제곱 세타래. 외우는 겁니다. 겁내 중요한 공식들이에요.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의 얼 제곱 세타 또는, 야,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부채꼴의 넓이는 얘 곱하기 얘야 라는 거 혹시 기억날까? 2분의 1 곱하기 RL 기억나? 그지? 그런 공식이 있었잖아. 여기서 나온 거요. 자, 봐요. L은 R 세타라면서. 그렇지? 그럼 여기가 R 세타 곱하기 R이잖아. 된 거?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에 RL이 됐던 겁니다. 무조건 암기. 세타는 R분의 L, L은 R 세타,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외워. 처음부터 여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건 하나도 없어. 그냥 다 외워야 돼. 약속이니까. 그래서 표정 관리하세요. 똑바로 자신 있는 표정 안 지으면 다음 시간에 쪽지 시험 칠 거니까. 그래서 외우셔야 돼. 알겠죠?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공식을 외웠어요. 공식을 외웠어요. L은 R 세타,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아하. 이때 세타는 무조건 라디안, 호도법. 자, 기본 문제 7-1이에요. 하! 둘레의 길이가 8이래. 자, 1번. 어떤 부채꼴이 있나 봐요. 부채꼴이 있는데, 자, 부채꼴.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합시다. 각의 크기를 세타, 호의 길이를 L 이라고 하면, 지금 문제에서 둘레의 길이래잖아. 그럼 둘레라는 건 얘를 둘러싸고 있는 걸 다 더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2R 플러스 L이야. 그런 둘레의 길이는 8이고요. 되지요? 자, 그러면서 넓이 2분의 1 RL이래매. 그것이 4인 상태란다. 그때 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그러면 뭐 양변에 2 곱하시면 RL이가 8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양변에 그냥 R이를 곱해볼래? 그럼 2R 제곱 플러스 8은 8R인 것 같아. 공감할 수 있을까? 그지? 양변에 R 곱하시면 여기가 RL 되니까 RL은 8이래매. 그렇죠? 그거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양변이 2로 나누고 정리하시면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의 값이 0이기 때문에
반지름이는 2가 되어요. 그러면 각의 크기, 호의 길이는 뭐가 돼요? 4가 되어요. 자, 그때 각의 크기는 얼마요? 자, 2가 맞는데, 선생님이 지금 질문한 게 이제 내가 원하는 바는 이런 거야. 각이라는 걸 생각하는 인식 자체를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너에 대한 너의 비가 2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각은 2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되냐고? 이 기본 모토 자체를 이렇게 가져갔으면 좋겠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둘레의 길이가 80인 부채꼴의 넓이래. 자, 2R 플러스 L이가 있는데 이게 80으로 일정하대. 그래 놓고 너의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어. 이때 부채꼴의 넓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얼마게요? 자, 가보자. 네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야. 꼭 외워야 돼. 다음 시간에 내가 딱 물었는데 대답 못하면 뺨때리 때릴 볼 거야. 진짜로, 진심으로, 진짜입니다. 주먹으로 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잘 보시고 잘 대답하셔야 돼. 답은 참 쉬우니까. 자, 둘레의 길이가 자, 둘레잖아.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된 거야.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되, 자,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중심각의 크기는 고정값인데 그걸 이제부터 구해보겠다고. 넓이 S는 2분의 1에다가 RL이잖아요. 돼요? 그잖아요.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위의 관계식에 의하면 L의 값은 80 마이너스 2R이요. 그렇죠? 그걸 여기다가 밀어 넣어. 된 거야? 그러면 자, 넓이 S는 2분의 1 R에다가 80 마이너스 2R이 될 거고, 전개하겠습니다.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R 제곱에다가 플러스 40의 R이가 됩니다.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문제에서 이 넓이가 최대가 되길 원했잖아. 된 거야? 그러면은 이거 이차함수로 나왔으니까 오케이, 최대값을 구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넌 마이너스에 R 제곱 마이너스 40R 플러스 얼마가 필요해 이게? 반띵의 제곱 하면 400 플러스 400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에 R 마이너스 20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02가 됩니다. 또 오케이? 괜찮죠? 그러면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래? 400이래. 된 거죠? 자, 너가 넓이의 S의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그 순간의 각의 크기를 구하래잖아. 그렇잖아? 그러면은 그 순간의 반지름의 길이가 일단 20이거든? 된 거냐? 그러면 여기 처음에 주어져 있던 둘레에다가 R 자리에 20을 집어넣어 버리면 L의 값은 4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네 둘에 의해서 각의 크기 세타는 얼마래? 2. 그렇지. 너에 대한 너의 비가 2배니까 2인 거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일단 결론은 나왔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80으로 일정할 때, 자, 그럴 때 너의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은 중심각의 크기가 2일 때 최대값 400을 가진대. 됐죠? 답은 나왔어요. 자, 그런데요. 잘 모아요. 더 중요한 얘기를 할까 해. 이렇게 쉬운 문제일 것 같으면, 그러니까 문제는 그때그때 이렇게도 풀 수 있는데, 자, 봐. 2R 더하기 L. 이 80인데, 80인데, 네, 힌트를 좀 드릴게. 네가 양수죠. 그쵸? 길이니까요. 네가 양수잖아요. 양수 들이를 더해놨네. 뭐가 생각난대? 산술기하. 그렇지. 기계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에 의해서 넌 2 루트 2RL의 ERL보다 크거나 같아.
됐죠?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려던 장면이 뭐냐면 봐라. ER 플러스 L이 있는데 R 곱하기 L의 최대값이 필요하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상황이 이 상황이랑 딱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너의 자리에다가 80을 집어넣고 이걸 정리하시면 42 루트 2RL보다 크거나 같고, 그렇죠?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러면 2RL이가 1600보다 작거나 같아. 그지? 양변을 얼마로 나눌래? 4로 나눌래. 오케이? 양변을 4로 나눠요. 그러면 2분의 1 RL이가 400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지? 근데 네가 넓이 S였다고. 됐냐고? 그러면은 넓이 S의 최대값은 400이다 라고 나오는 장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데 말이지. 그때 너가 최대값을 가지려면 이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에서 등호가 성립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하든, 그렇지, 더해지고 있는 두 녀석이 똑같을 때. 그렇죠? 그런데 이걸 딱 적어놓고 보니까 각이 얼마니? 그지? R분의 L이 각이래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가 각이래매. 그래서 세타 값은 2다 라고 나오는 장면인데, 자, 이때 중요한 게 뭔 소리냐면, 잘 봐. 둘레의 길이가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게 없는 거야. 그냥 이 상황은 언제나 만족하는 절대 부등식이잖아. 그지? 이 상황만 있으면 너에 의해서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등호가 성립해야 되고, 등호가 성립하려면 니네 둘만 같으면 된다고. 그렇죠? 그럼 언제나 이렇다는 거 아니니? 납득돼? 그러니까 R과 L 자리에, 넓이 둘레 자리에 숫자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라고. 그냥 이 부등식 자체는 언제나 만족되는 부등식이잖니. 그지? 그랬을 때 이 부등식에서 등호가 성립하려면 각의 크기가 2가 돼야 되더라고.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자, 봐.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각의 크기는 무조건 2요. 어허? 왜?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에 의해서 등호가 성립하는 구간이니까. 되는 거야? 아하. 자, 근데 있잖아. 반대도 된다. 여기가 넓이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RL이가 넓이 성분, 여기가 둘레 성분이요. 그럼 나의 질문, 자, 봐봐. 어떤 부채꼴이 있는데, 이 부채꼴의 넓이가 일정할 때 둘레가 최소가 되는 각의 크기는 얼마게? 넓이가 일정할 때 둘레가 최소가 되게끔 하는 중심각의 크기는 얼마겠냐고. 2. 자, 다시. 지금 자, 나온 결론이 이래요. 잘 봐요. 그냥 잘 봐요. 이건 이랬어도 성립하는 거잖아. 아, 그렇잖아. 지금 부등식 자체가 그런 거잖아. 절대 부등식이고 여기서의 등호는 얘네 둘이가 같을 때. 근데 이게 둘이가 같다는 건 R분의 L이 2니까 각이 2라는 거. 그지? 지금 이 상황인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자, 이런 얘기. 지금 문제 자체는 여기가 일정해. 그렇지? 그러면서 네가 RL이가 최대가 되고 싶어 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냥 이게 다라고. 그래서 다시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게끔 하는 각의 크기는 얼마라고? 2라고. 되겠냐고? 그럼 반대로 넓이가 이 자리가 일정할 때 네 녀석 둘레가 최소가 되게끔 하는 각의 크기는 얼마라고? 2라고요. 되세요? 예, 암기하시길 바래요. 다시. 자, 어떤 부채꼴에서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게끔 하는 각의 크기는 2 라디안. 오케이? 반대로 넓이가 일정할 때 둘레가 최소가 되게끔 하는 각의 크기도 2. 됐죠?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됩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도 뭐 미리
해놓고 외우는 사람도 있더라고. 자, 해볼게. 그냥 이런 거 2열 플러스 L이가 그냥 일반화 시켜서 쳐다볼 겁니다. 2의 루트에 2RL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너를 둘레, 일정하다던 둘레를 K라고 할게. 된 거야? 둘레의 일정한 숫자 K, 양변을 2로 나누고 제곱하겠습니다. 그러면 2RL이가 4분의 1K 제곱보다 작거나 같아. 양변을 4로 나눠야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에 RL이는 16분의 1에 K 제곱보다 작거나 같아. 아하, 네가 넓이 S야. 자, 그래서 결론, 둘레의 길이가 K로 일정할 때 그자의 넓이의 최대값은 16분의 1의 둘레의 제곱이요. 아까 둘레가 80이라며. 그렇죠? 그래서 너의 넓이의 최대값은 16분의 1 곱하기 80의 제곱이라고. 되냐고? 그러면 이게 80 곱하기 80이니까 를 하면은 이게 뭐냐? 5니까 이건 얼마니? 400. 되냐고? 일반화 시켜서 외우는 경우도 있더라고. 근데 이제 얘까지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다시 외웁시다.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맞나? 네. 넓이가 최대가 되는 중심각의 크기는 2. 반대로 넓이가 일정할 때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중심각의 크기도 2. 오케이?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그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서 사인 0도 0. 그지? 사인 30도 2분의 1. 사인 45도 2분의, 사실 이제 더 많이 쓰는 건 루트 2분의 1인데, 뭐 유리화하면 2분의 루트 2. 그 다음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그리고 1. 그죠? 그래 놓고 이 코사인이는 사인 이거를 반대로 쓰더래. 그치? 그래갖고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그리고 0. 이렇게. 그죠? 그죠? 그래갖고 보면 이게 이런 거잖아. 보통 이런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긴 하던데. 2분의 0,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루트 0,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 그치? 어디가 강사들은 다 이렇게 가르쳐. 나는 이렇게 안 하는데 다들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래놓고 코사인은 반대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탄젠트 0도는 0. 그래?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을 더 많이 쓸 겁니다. 근데 이제 유리화하면 3분의 루트 3. 여기서 곱하기 루트 3 해갖고 1. 곱하기 루트 3 해갖고 루트 3. 탄젠트 90도 그딴 거 없음. 그죠? 그죠? 이런 표를 제시를 한다고. 자, 그런데 이 표 따위는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냥 외웠으면 좋겠다고. 되겠죠? 구구단 같은 거 외우실 때 너한테 7, 8에 했을 때 7일은 7, 7일은 2, 7일은 2라뇨. 7인 14 이렇게 가갖고 7, 8에 56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렇게 외우셔야 돼.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추가사항. 자, 우리는 오늘부로 이 도라는 60분법을 졸업한 겁니다. 되겠죠? 0, 사인 0은 0, 코사인 0은 1, 탄젠트 0은 0. 오케이? 얘 뭐게? 6분의 파이. 그래서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 코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탄젠트 6분의 파이 루트 3분의 1. 오케이? 자, 넌 4분의 파이. 된 거야? 넌 3분의 파이. 넌 2분의 파이. 오케이? 됐죠? 다음 시간에 죽방 걸고 시험 칩시다. 아이씨, 뭐 하나 갖고 올게. 망치 같은 거. 그래서 망치 같은 거 딱 들고, 자, 약간 참 하는 거랑 똑같이. 자, 사인 6분의 파이, 하나, 둘, 대답, 탁! 알겠어? 그렇게 되게끔 외워오라고. 탁탁탁탁 하라고. 집에서 엄마랑 좀 하라고. 엄마한테, 엄마 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당신은 나한테 공부를 시켜놓고 당신은 왜 놉니까? 와서 이거 좀 상대해 주십시오. 해. 해갖고 엄마랑 죽방 딱 걸고 하면 되잖아? 아니, 뭐 돈을 걸든. 그래서 엄마랑 해. 왜 해?
자녀 교육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면서 그런 걸 안 하면 어떡해. 그래서 아빠랑 하든 엄마랑 하든 누군가 해. 집에 있는 뭐 하다못해 강아지라도 데리고 와서 이거 해. 그렇죠? 툭툭툭툭 나오게끔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표로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냥 탁 하면 탁 나오게끔, 툭 하면 턱하니 나오게끔. 그래서 얘 안 되면 다음 단원이 불가해져. 막 이건 이제 더뎌지는 거야. 외워와. 다음 시간에 할 거야.